닷새째 날 어린 왕자의 비밀을 하나 더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가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면 꽃도 먹겠네요? 양은 닥치는 대로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요? 가시가 있는 꽃도 먹고 말고. 그럼 가시는 있으나 마나겠네요. 그때 나는 예전에 꽉 조여있는 나사를 빼내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비행기의 고장이 심각해 보였고 먹을 물까지 떨어지고 있어 불안했다. 가시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어린 왕자는 일단 질문을 시작하면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나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던 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는 말이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꽃들이 공연히 심술 부리는 거야. 어린 왕자는 원망스럽다는 듯 나에게 쏘아붙였다. 그렇지 않아요. 꽃들은 연약하고 순진해요. 꽃들은 가능한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라고요. 그 순간에도 나는 이 나사가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망치로 부숴버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 아저씨는 정말로 꽃들이... 그만해 좀. 나는 그냥 되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야. 봐,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 중요한 일이라뇨? 그는 깜짝 놀라 나를 바라보았다. 망치를 손에 들고 손가락은 시커먼 기름수성이인 채 흉측스러운 물체 위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내 모습을. 아저씨는 어른들처럼 말하는군요. 아저씨는 모든 걸 뒤섞고 있어요. 모든 걸 혼동하고 있다고요. 그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그의 금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나는 얼굴이 붉은 신사가 사는 별을 알아요. 그는 꽃향기를 맡아본 적도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누구를 사랑해 본 일도 없어요. 오로지 숫자만 더하면서 살았죠.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로 바빠. 그러면서요. 하지만 말이에요.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버섯이에요. 버섯이라고요. 어린 왕자는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길러왔어요. 양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을 먹어왔고요. 그런데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꽃들이 왜 그렇게 애써 만들어내는지 알려고 하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얼굴이 붉은 신사가 하는 계산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내 꽃을 어느 날 작은 양이 무심코 먹어버릴 수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어린 왕자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만약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수백만 개의 별에 자라고 있는 단 한 송이의 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거예요. 그
그 사람은 내 꽃이 어딘가에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말이에요.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모든 별들이 어두워질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어린 왕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흐느끼느라 목이 메었던 것이다. 밤이었다. 나는 손에서 연장을 놓았다. 지금 이 순간 망치나 나사, 갈증이나 죽음이 대체 뭐란 말인가? 어떤 별, 어떤 행성, 나의 별, 이 지구 위에 내가 위로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다. 나는 두 팔로 그를 부둥켜 안고 조용히 달래면서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아. 너의 양에게 씌울 입마개를 그려줄게. 네 꽃을 둘러쌀 울타리도 그려줄 거야. 나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꽃잎이 한 겹이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았다. 그 꽃들은 어느 날 아침 풀 속에서 피어났다가 저녁이 되면 사라져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에선가 씨앗이 날아와 싹을 틔웠다. 어린 왕자는 그 싹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새로운 종류의 바오밤 나무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작은 나무는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했다. 커다란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린 왕자는 거기에서 어떤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나리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꽃은 연초록색 방 속에 숨어서 세심하게 빛깔을 고르며 꽃잎을 하나둘 다듬을 뿐이었다. 그 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이 최고로 빛날 때, 그때 세상에 나오고 싶어 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고 어느 날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 꽃이 마침내 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토록 공들여 치장을 끝내놓고 꽃은 정작 하품을 하는 것이었다. 아직 잠이 덜 깼나 봐요. 용서하세요. 제 머리가 아직 콩크러져 있죠? 저는 해와 함께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이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 않다는 걸 알아챘지만 그 아름다움에 마음이 설레었다. 아침 식사할 시간이군요. 제게 아침 식사를 가져다 줄 수 있나요? 어린 왕자는 물 뿌리개를 찾아 꽃에게 맑은 물을 뿌려주었다. 꽃은 변덕스러운 허영심으로 왕자를 괴롭혔다. 어떤 날은 자기가 가진 4개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덤벼볼 하죠? 여기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호랑이는 풀을 먹지도 않고요. 어린 왕자는 꽃의 말에 반박했다. 저는 풀이 아니에요. 꽃이 대답했다. 미안. 전
호랑이 따위는 무섭지 않아요. 근데 바람은 질색이거든요. 혹시 바람막이 가지고 있어요? 바람은 질색이라 식물로서는 안 될 일이군. 어쨌든 이 꽃은 아주 까다롭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밤에는요, 유리덮개를 씌워주세요. 여긴 무척 춥군요. 내가 살던 곳은요. 꽃은 말을 더 잊지 못했다. 씨앗으로 여기에 왔으니 다른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있을 리 없었다. 빤한 거짓말을 하려다 당황한 꽃은 왕자에게 잘못을 몰아세우려고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가 있냐고 물었잖아요? 찾아보려고 하는 참이었는데 당신이 계속 말을 거는 바람에 꽃은 왕자가 가책을 느끼도록 계속 더 심하게 기침을 해댔다. 다정다감한 마음을 가진 왕자였지만 꽃이 대수롭지 않게 짓거린 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왕자는 그만 우울해지고 말았다. 나는 꽃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요. 어느 날 왕자는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말했다. 꽃은 단지 바라보고 향기를 맡기만 해야 하는 건데 꽃이 내 별을 향기로 뒤덮었거든요. 나는 그걸 즐길 줄 몰랐어요. 발톱 이야기에 괴로워했을 뿐이죠. 꽃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꽃이 향기를 풍기고 내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는데 그리고 난 도망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 불쌍한 거짓말 뒤에 애정이 숨어 있다는 걸 나는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꽃은 정말 모순 덩어리예요.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그 꽃을 사랑할 줄 몰랐어요.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 별을 떠나왔으리라고 생각한다. 떠나던 날 아침, 그는 말끔히 별을 정돈했다. 불을 뿜는 화산들도 정성스럽게 청소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화산 역시 깨끗이 청소해 놓았다. 화산들은 청소만 깨끗이 되어 있으면 폭발하지 않고 서서히 일정하게 타올랐다. 다시 돌아오리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서글픈 마음으로 바오밤 나무의 마지막 싹들도 뽑아냈다. 그런데 늘 하던 일 하나하나가 그날 아침에는 유난히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줄 때 왕자는 그만 울 뻔했다. 안녕. 왕자는 꽃에게 말했다.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잘 있어. 왕자는 다시 인사를 건넸다. 꽃이 기침을 했다. 감기 때문은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요. 마침내 꽃이 왕자에게 말했다. 날 용서해요. 행복해지길 바랄게요. 왕자는 꽃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 것에 놀랐다. 그는 바람막이 유리덮개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꽃의 그 조용하고 다정한 모습을 왕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물론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동안 당신이 그걸 알지 못했던 그건 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젠 상관없어요. 당신도 나처럼 어리석었거든요. 부디 행복하세요. 유리덮개는 내버려둬요.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 내 감기는 그리 심한 게 아니에요. 서늘한 밤 공기는 오히려 나에게 좋을 거예요. 난 꽃이니까. 그래도 짐승이 나비와 친해지려면 두세 마리의 쐐기 벌레쯤은 견뎌내야죠. 그나마 나비가 아니라면 누가 날 찾겠어요? 당신은 멀리 떠날 테고 큰 짐승은 두렵지 않아요. 나한테는 가시가 있으니까. 꽃은 네 개의 가시를 천진난만하게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말아요. 떠나기로 했으니까 어서 가요. 꽃은 울고 있는 자기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자존심 강한 꽃이었다. 어린 왕자는 수옥성 325, 326, 327, 328, 329, 그리고 330호의 별과 이웃해 있었다. 왕자는 견문을 넓힐 생각으로 그 별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붉은 옷에 흰 담비 모피로 만든 옷을 입고 위험 있는 옥자에 앉아 있었다. 신하가 한 명 왔구나.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자 왕은 큰 소리로 외쳤다. 왕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신하였다. 너를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가까이 다가오도록 하여라. 왕은 누군가에게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러워져서 어린 왕자에게 명령했다. 그 별은 호화스러운 흰 담비 모피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어린 왕자는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피곤해서 하품이 나왔다. 어허, 왕 앞에서 하품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품을 그만오라.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긴 여행 탓에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하품을 해도 좋다. 하품하는 걸 본 지도 여러 해가 되었구나. 짐은 너의 하품하는 모습이 참 신기하게 보이는구나. 자, 또 하품하라.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품이 안 나와요.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렇다면 짐이 명하노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는... 왕은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불복종은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왕은 인품이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사리에 맞는 명령만을 내렸다. 앉아도 될까요? 내게 앉기를 명하노라. 왕은 흰 담비 모피로 된 망토 한 자락을 위엄 있게 끌어올리며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이상하기만 했다. 별은 아주 조그마한데 왕은 도대체 무엇을 다스린다는 것일까? 폐하, 한 가지만 여쭤봐도 좋을까요? 내게 명하노니 질문하라.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신죠? 모든 것을 다스리느니라. 왕은 위험 어린 몸짓으로 그의 별과 다른 모든 별을 가리켰다. 이 모든 것을 다요? 물론 전부 다. 왕은 온 우주의 군주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럼 별들도 폐하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다. 별들도 나에게 즉시 복종하지. 짐은 규율을 어기는 것을 용서하지 않느니라. 어린 왕자는 경탄했다. 자신이 그런 권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의자를 뒤로 물리지도 않고 하루에 44번뿐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아니 200번까지도 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게 아닌가. 자신의 별에 대한 추억 때문에 서글퍼진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 왕에게 청했다. 저는요,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어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해가 지도록 명령을 내려주세요. 누구에게든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법이다. 정당한 권력은 무엇보다 합리적이어야 하지. 내 명령이 이치에 맞을 때에만 나는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제가 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십사 한 것은요? 어린 왕자는 한 번 한 질문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주겠다. 하지만 내 통치 철학에 따라서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자. 언제요? 그래. 오늘 저녁 7시 40분쯤이면 되겠구나. 짐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자신의 별에서 보았던 석양이 그리워졌다. 지루하기도 했다. 아, 이제 저는 여기서 할 일이 없어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가지 말거라. 왕은 신하가 한 사람 생겨 몹시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참이었다. 떠나지 마라. 너를 대신으로 삼겠다. 무슨 대신이요? 사법 대신이다. 하지만 재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제가 벌써 다 둘러봤어요. 허리를 굽혀 별 저쪽을 다시 힐끗 바라보면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기는 물론 별 저쪽에도 아무도 없었다. 그럼 너 자신을 재판하라. 남을 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다. 자신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다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게다. 어느 곳에서든요, 저 자신을 재판할 수 있어요. 이별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내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느니라. 밤에 소리를 들었지. 그 늙은 쥐를 심판하고 가끔 사형에 처해라. 쥐의 운명이 네 심판에 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매번 그에게 특사를 내려라.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쥐니까 아껴둬야지. 저는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건 싫어해요. 가겠습니다. 안 돼. 어린 왕자는 떠날 채비를 끝마쳤으나 늙은 왕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폐하에게 복종하시길 원하신다면 제게 명령을 내려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1분 이내로 떠나라고 하시면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내쉬고 곧 길을 떠났다. 너를 대신으로 삼겠다. 왕은 황급히 외쳤다. 왕은 여전히 권위에 가득 찬 표정이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중얼거리며 여행을 계속했다. 두 번째 별에는 젠치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나를 찬미하는 사람이 찾아오는구나. 젠치하는 사람은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젠치하는 사람은 자기 외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찬미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는군요. 답례하기 위한 거지.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를 보낼 때 모자를 들고 인사한단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자, 한번 손뼉을 쳐보지 않겠어? 진치하는 사람이 지시했다. 어린 왕자는 손뼉을 쳤다. 그러자 젠치하는 사람은 모자를 쳐들고 점잖게 인사를 했다. 왕을 방문했을 때보다 재밌군 그래? 어린 왕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손뼉을 쳤다. 젠치하는 사람이 모자를 잠깐 들어올리며 답례를 했다. 그러나 그렇게 5분쯤 지나고 나니 이런 단조로운 장난도 재미가 없어졌다. 그 모자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젠치하는 사람은 어린 왕자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찬미하는 말이 아니면 귀담아 듣지를 않았다. 너는 정말로 날 찬미하는 거지? 찬미하는 게 뭔가요? 찬미한다는 건 네가 나를 이 별에서 제일 잘생긴 데다 옷도 잘 입고 가장 부자일 뿐 아니라 누구보다 지적인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지.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뿐이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다오. 어쨌건 날 찬미해줘. 그래요, 아저씨를 찬미해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게 뭐 그리 재밌나요? 어린 왕자는 그냥 가버렸다. 어른들은 확실히 별난 데가 있단 말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했다. 그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이 별을 아주 잠깐 동안 방문했을 뿐이지만 몹시 우울해지고 말았다. 거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빈병과 술이 가득 찬 병을 보고 말없이 앉아있는 술꾼을 보고 그렇게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을 마시고 있지. 술꾼은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다. 왜 술을 마시는 건데요? 잊기 위해서지. 뭘 잊기 위해서요? 내가 부끄럽다는 걸 잊기 위해서. 술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뭐가 부끄럽다는 거죠?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 그러고 나서 술꾼은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난처해진 어린 왕자는 다시 길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그는 혼잣말을 하며 계속 여행했다.